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함과 욕설이 대신했죠. 플레이오프 2차전 도중 응원을 하던 팬들이 경기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외야수 김성윤이 타구를 잡기 위해 달려가던 순간 옆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야! 그야말로 수비 집중력을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경기 후 김성윤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 누군가 일부러 소리쳤고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그게 응원이냐, 방해냐? 한화 팬들 너무한 거 아니냐? 김성윤 선수가 직접 말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의견이 이어졌죠. 결국 삼성과 한화 팬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 팬들의 돈 응원 논란부터 김성윤 선수가 직접 밝힌 경기장 상황, 그리고 온라인을 뒤흔든 팬 갈등의 전말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9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맞이한 한화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오렌지 물결로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꼭 이긴다는 결의로 가득한 뜨거운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그 열정적인 응원이 결국 논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리베라토의 선두타자 홈런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곧 삼성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3회 초 와이스가 삼성 타선을 상대로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죠. 구자욱의 땅볼 타점, 디아즈의 2루타, 그리고 김영웅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순식간에 스코어는 4대1로 뒤집혔습니다. 경기가 삼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대전의 응원 분위기도 점점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삼성 외야수 김성윤이 플라이볼을 잡으러 달려가던 순간 한화 팬석에서 갑자기 비켜 같은 고함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응원을 넘어 명백히 수비를 방해하려는 행동이었죠. 김성윤은 어렵게 공을 잡아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경기 중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플라이볼이 뜰 때마다 일부 팬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라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석 전체로 퍼져나갔죠. 심지어 중계 카메라의 마이크에도 그 소리가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경기 후 결국 김성윤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플라이볼을 잡는 순간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질렀어요. 욕설도 들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시 들끓었습니다. 이게 응원이냐, 방해냐? 한화 팬들 선 넘은 거 아니냐? 김성윤 선수가 직접 말할 정도라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던 거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오히려 김성윤 선수의 발언에 분노했습니다. 경기장 소음 속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냐? 그건 응원이었지, 방해가 아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응원과 방해는 분명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결국 그날 경기의 주인공은 와이스도 디아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한화 팬들의 행동으로 쏠렸고 그 단 한순간의 장면이 플레이오프 2차전의 결과보다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성윤 선수의 한마디는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죠. 한 공, 한 수비 플레이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려. 그런 순간에 선수의 집중을 방해했다는 건 명백한 비매너 행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장면이 그대로 중계 화면에 잡혔다는 겁니다. 플라이볼이 뜨는 순간 관중석에서 야라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김성윤 선수가 잠시 고개를 돌리며
당황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으로 퍼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한화 팬들은 가을 야구니까 응원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반박했지만 여론은 점점 한화 팬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성윤 선수의 발언이 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온 이유는 그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체감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수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김성윤은 평소 조용히 묵묵히 수비로 팀을 이끌어온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불편함을 직접 드러냈다는 건 단순한 예민한 반응으로 볼 수 없었죠. 게다가 그날 한화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화의 외국인 원투펀치, 폰스와 와이스가 이틀 연속 무너지며 타선마저 침묵했습니다.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 응원이 점점 과열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열기가 결국 방해로 이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패배의 스트레스가 만든 해프닝일 뿐이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고 야구장에서 그런 일은 흔하다는 식으로 논란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원 문제가 아니라 상대팀의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경기 흐름을 흔든 행동이었죠. 그들은 이건 명백히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2차전의 화제는 한화의 패배가 아니라 한화 팬들의 응원 매너로 옮겨갔습니다. 경기 직후 김성윤 인터뷰, 한화 팬 매너 논란, 그리고 대전 응원석 소음 같은 키워드들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3차전으로 향합니다. 한화와 삼성,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의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1승 1패로 팽팽히 맞선 상황. 하지만 3차전은 단순히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무려 61.5% 확률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죠. 말 그대로 운명을 가를 분수령입니다. 한화가 2만 명이 넘는 관중석에서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른 건 무려 6,581일만 200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였지만 경기력은 불안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팀을 이끌던 믿음의 원투펀치가 포스트 시즌 들어 연이어 흔들린 겁니다. 1차전에서는 코디 폰스가 6이닝 6실점, 2차전에서는 라이언 와이스가 4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정규 시즌 33승을 합작했던 리그 최고 원투펀치가 가을 야구에서는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는 불펜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와이스가 일찍 무너지며 불펜 소모가 심했습니다. 조동욱, 정우주, 한승혁, 황준석까지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다 써야 했죠. 그렇기에 한화는 3차전에서 선발 투수가 반드시 긴 이닝을 버텨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내세운 마지막 카드가 바로 류현진입니다. 지금의 한화에게 그는 단연 최후의 희망이죠. 류현진은 정규 시즌 막판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한 차례 등판했지만 그때는 썩 좋은 피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은 그의 경험과 노련함을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상의 가치, 류현진은 큰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할 줄 아는 투수입니다. 상대 타선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털을 모두 갖췄죠. 게다가 삼성 타선에는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등 좌타자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 류현진에게 분명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삼성은 3차전 선발로 후라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8이닝을 던지며 긴 이닝 소화 능력을 입증했지만 짧은 휴식일로 인한 체력 관리가 변수로 꼽힙니다. 삼성 입장에선 후라도가 최소 6이닝은 버텨줘야 불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전 9회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김재윤의 피칭도 감독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또 하나의 변수는 구자욱의 침묵입니다. 삼성 타선이 활발한 가운데 정작팀의 간판 타자인 구자욱은 계속해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전의 승부는 결국 구자욱이 폭발하느냐 또다시 침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류현진이 다시 한번 괴물의 명성을 증명할지 아니면 후라도가 다음 라운드의 주인공으로 떠오를지가 경기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하나가 투혼으로 시리즈를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가을 야구의 여정을 마무리할지 이번 3차전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이 걸린 진짜 승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